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교육과정 변천 과정을 이제 해볼게요. 그 저번에 이제 끝날 때 잠깐 조선교육력 한다가 이제 그냥 딱 들어가기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조선교육력을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일제강점기 때 그 교육과정을 보통 조선교육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선교육령은 1차 조선교육령부터 해가지고 4차 조선교육령까지 있었고요. 중간에 개정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역교론 단독 문제로 3차 교육과정과 함께 비교해갖고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사 있죠. 한국사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사 능력 검증이나 이런 데서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한국사하고 역교론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표가 있는데 표는 이제 이건 파란 책에 있는 표를 이제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정확한데 거기에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 쭉 있는데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1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역사과가 없었다. 보통 학교에.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조선교육령과 2차 조선교육령은 그 이원제도 운영이죠. 이원제. 그러니까 이원제라는 건 뭐냐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하고 학제가 달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조선 사람은 조선인은 보통학교 거기 이제 나오죠. 소학교 보통학교 건치고 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전문학교 이렇게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이 단계보다 좀 앞서 있죠. 그러니까 보통학교보다 좀 앞서 있는 소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중학교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전문학교보다 좀 앞서 있는 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운영이 했다. 그래서 이제 1차 조선교육이나 2차 조선교육은 이원적으로 운영됐고요. 이제 3차 조선교육은 넘어가면서 내선일체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위로부터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학교가 이제 이름이 소학교, 심상 소학교 됐다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3차 교육과정 개정 때 국민학교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일원화됐다. 자, 이게 이제 큰 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거기 표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고등보통학교에 조선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조선사 보이죠? 이 조선사는 어느 사예요? 우리는 한국사, 국사죠. 참고로 일제강점기 시대는 국어와 국사의 명칭은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일본사, 일본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조선교육은 우리나라 역사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가르쳤고요. 물론 이제 개정 때부터 1차 조선교육령 개정 때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그 조선교육령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한국 시민 정신을 되게 강조했다. 한국 시민 정신을 강조했던 것은 그 당시 1938년이 어떤 시대예요? 일제가 대륙을 침략했던 시기죠. 이런 것까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일본 3차 그 조선교육령은 그 지리과고 역사과를 통합을 시켰어. 이게 좀 특이해. 예. 그래서 지리과고 역사과를 통합을 시켜서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조선교육 개정이 있죠. 개정. 예. 1941년. 그것도 한번 나왔는데, 요때 이제 소학교, 심상 소학교의 명칭을 뭘로 바뀌었냐면,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는 거의 90년대까지 사용했다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교과를 이제 통합해서, 오늘날만 교과 과목, 그러니까 이제 과목이 아니라 교과라는 과목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역사과는 어디에 속했냐면, 그 국민과. 당연히 이 국민과에서는 한국사는 안 가르치고 일본사만 교육을 했어요. 이제 세계사도 안 가르쳐. 이때 시기는.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어가 어떻게 돼요? 수의 과목이 되죠. 중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 때는 아예 한국어를 쓰지 못하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교육과정 전반적인 내용들 중요한 걸 봤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1900년대를 좀 볼게요. 1900년대. 자,
자, 요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일제 식민 통치하기 이전에 시기, 그러니까 통감부 시기죠. 1905년 이후부터. 자, 그 통감부 시기 때 이제 민족교육 방향은 그 신교육 구구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제의 그런 그 뭐냐면 심리학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 교육시켜갖고 민족의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신교육 구구운동이 그 전개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신교육 구구운동은 좀 생소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 이거는 뭐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구한말 때 일제에 대항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예. 그래갖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의병운동이 있었고 하나는 예국 개몽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국 개몽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교육을 되게 강조해서 민족사와 세계사, 서적 등을 이제 간행해서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행됐던 역사들 보면 되게 이제 그 민족주의에 의한 국가 통일운동, 역사적 위인과 정기, 역사적 각오에 의한 민족의 비극 등을 다는 세계사 서적들이 많이 소개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역사의 교훈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구한말 시대 때 한번 다 들어왔을 거야. 근현대에서 책에. 뭐 이탈리아 독립사, 이탈리아 건국 상고절, 노마사, 특히 잘 팔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남 만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그런 것들 이제 세계사 시간에 이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또 교과서를 또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언급했던 뭐 동국사약이라든지 유년필독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족의식 양성을 했고 그러면 통감부는 그대로 그거 보고 있었냐? 그게 아니죠. 통감부도 나름대로 그걸 억압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돼요. 특히 이제 통감부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가 상당히 이제 민족의식을 양성시킬 수 있다. 발현 감정을 그래갖고 이제 역사 교과서의 발행을 통제를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1906년에 통감부는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고요. 직접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는 일어 독본을 비롯해서 국어 독본, 한문 독본, 뭐 수신, 산술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1908년에 학부형을 통해서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 때 한국인들의 어떤 예국심이나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그리고 한일 관계 친교에 방해되는 책들은 교과서에 제외도 했고 그리고 꼭 학부에 허가를 맡아야 돼. 통감부 시대의 학부는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통제한 거죠, 통감부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많은 불인가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다가 좀 새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제 통감부에서 이거 쓰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회 초동대학 역사라든지 원용회와 유군의 신즉 동국 역사, 그리고 현재 보통 교과 동국 역사, 동국 사약 9종하고 이런 외국 교과서 8종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책들은 그 교과서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 교육을 탄압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민족교육 같은 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사립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오산학교나 이런 것들은 뭐 한국사 시간 때 할 테니까 그거 연결시켜서 나중에 좀 파악해 두시고요. 참고로 제가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약간 그 홍보 말씀 드린 게 있는데 이 역교론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심화 보충 자료 교재를 또 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정리한 책들이 또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약간 재정리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배경 지식을 넓힐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역교론 가르칠 때 어떤 분이 계속 이제 이거 너무 간략하지 않냐. 또 한쪽에서 너무 이게 많다. 양쪽의 의견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에 구매에 맞출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 거야.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파란 책에도 있고 뭐 입론책, 구상책, 탐구책 온갖 책들 다 갖다 붙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통과모 시대 때 한번 이제 받고 1차 조선교육령을 볼게요. 1차 조선교육령. 자, 1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1910년대인데 우리가 무슨 통치 시기라고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무단 통치 시기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이 뭐냐? 자, 한국인과 일본에는 차별 정책.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원화된 시스템. 그래서 보통학교, 고등고등학교, 전문학교. 그리고 이 대비해서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에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원적인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와 민도에 맞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시 필요한 것들과 국민 수준에 맞는, 그 다음에 충량한 국민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학제의 특징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보통학교 교육기간은 4년 했다. 거기 줄 쳐놓고 쫙 봐셔야 되겠죠. 그럼 보통교육기간을 왜 4년 했냐? 예전에 보통학교가 보이지 않았죠? 구한말 때 뭐라고 했어요? 보통학교를 소학교라고 했죠. 근데 일제가 이제 통치하고 나서 이 소학교 명칭을 보통학교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요 정도만 공부해도 보통이다. 그러니까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부려먹기 위해 필요한 것들, 간단한 이제 뭐냐면 산수라든지 글자라든지 그걸 이제 깨우치고 그 교육기간도 소학교 6년이죠. 몇 년호죠? 4년. 근데 나중에 이제 3.1운동 겪고 나서는 다시 6년호 복귀가 되죠. 그 다음에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구한말 시대 때는 대학 교육이 있었어요. 대학교는 없어도 대학 교육 과정이. 그다음에 숭실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하대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서는 대학부가 있었어. 근데 그런 거 다 없앤 거야. 다만 이제 뭐만 뒀냐면 대학교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전문학교가 있어.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이나 법조인 그런 사람들 있죠? 전문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을 이제 좀 볼게요. 역사는 이제 초등학교에나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의 정통을 강조하고요. 일본사와 세계사 주요 사실을 이해하고 특별히 조선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했는데 주요학과 보통학교는 아예 역사 과목이 없었어요. 일본어나 일본사나 한국사도 없고 다만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다른 과목이 있죠. 뭐 국어나 사회 과목 이런데 수신 과목에 잠깐 언급한 것뿐이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일본어 독본 학습할 때 일본사 같이 같하게 있었고 독립 과목은 없었다. 그래서 요때 뭐 이 말 가지고 한국사 조선교육을 실시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실시한 건 아니죠. 엄밀하면.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가 있어. 요 고등보통학교는 우리나라에 따지면 지금에 따지면 중고등학교예요. 지금에 한 5년제 정도 운영이 되는데 4년제에서 5년제.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요때는 또 여자 고등보통학교였어요. 그 남자하고 여자를 학제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4년제 고등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 일반서 2시간, 그 다음 3, 4학년 때 외국 역사, 외국지를 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일본사, 일본 그 지리, 이게 일본 지리예요. 예, 이거. 그래서 일본사와 일본 지리를 합쳐서 2시간, 일본사 1시간.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본사하고 지리를, 역사와 지리를 서로 합쳐가지고 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융합형으로 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사와 세계사, 이런 것들 주요 사실들 이해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채를 명확히 하고 일본의 그런 것들이 왜 외국의 역사와 다른가, 정체성이 외국의 역사와 왜 다른가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딱 보시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과가 나올 때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자, 근데 이제 1차 조선교육령에서 2차 조선교육령 넘어가는 그런 가도기 시기 때 뭐가 있었냐면 1차 조선교육 개정이 있었어. 조선교육의 개정은 1920년대에 일어났는데 자 3.1운동이 일어나고 문화정책 변경하니까 공적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2차 조선교육 개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의 부분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학교 이수를 예전 4년이었죠. 6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5학년과 6학년은 주당 2시간씩 역사 과목을 이제 편성을 했다. 그래서 요때부터 보통학교 때 역사 과목이 형성된 거야. 예전에는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냥 일본어를 같이 할 때, 같이 국어할 때 같이 해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죠. 여러분들 뭐 문학이나 국어 할 때 역사 얘기 좀 하잖아. 이 정도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을 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보통학교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본 건데, 자, 여기에서 일본사 같은 게 중심이었고,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였고요. 자, 일본사 메인 교재가 뭐냐면, 보통학교 국사란 책이야. 요때 국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일본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보통학교 국사라는 것들 이제 있고, 라는 단일 교재도 이제 잠깐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통학교 국사가 아니라 신상소학교 국사예요. 제가 2차 조선교육 얘기하다가 이제 잘못한 건데, 자, 신상소학교 국사라고 이제 했다. 그래서 요 명칭 좀 외워두세요. 일본사. 예, 일본사 교재인 소학교 국사고, 주로 이거는 일본인용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관계 보충 교재는 심상소학교, 그 다음에, 보충 교재가 있어요. 심상소학교 보충 교재. 예, 보통이 아니라 보충으로 간주세요. 자, 그래서 신상소학교 국사 보충 교재를 사용해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명칭 꼭 외워두세요. 일본인에게 뭐죠? 심상소학교 국사.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편찬의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 예. 그래서 요 심상소학국사나 심상소학교 국사 보충교재는 예전에 어디다? 우리 역사 내신가? 거기 찾아보면 있어요. 요 내용이. 예. 그래서 아마 일제시대 때 단독으로 교과서를 만든 거, 우리 한국사를 만든 과목이 심상소학교 보충교재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이제 2차 조선교육 넘어가면 다 일본사 학본이야. 교과서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을, 좀 더 설명하면 그 밑에 이제 그때, 서당 규칙 같은 걸 제정했죠? 그래서 서당이 그냥 민족교육의 원상지가 되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 1922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한말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 이거 보죠. 2차 조선교육은 보면, 요 시기가 이제 되게 이제 문화통치 시기부터 해갖고, 민족 말살 정책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시기인데, 2차 조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3번 더 개정됐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 이제 파란 책에 보면, 1929년에 한번 개정됐고, 또 1933년에 개정됐고, 1935년에 3번 개정됐거든요. 근데 요 개정된 내용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통틀어서 그냥 2차 조선교육령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2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방이 뭐냐?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 없애고 같은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한다는 포방을 했어요. 일신 동인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적용한다. 그래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차별이 있었어요. 엄밀히. 예. 그래서 이제 동아정책이라는 교육을 이제 실시를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식민통치에 기반을 확립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학교의 특징은 이제 1차 조선교육 개정 때 나온 것처럼 보통학교 6년, 그 다음 고등보통학교 5년, 그 다음에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이제 4에서 5년, 이렇게 있었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학교 규정이 마련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920년대 무슨 운동이 있었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에 대응차원에서 경성제대를 설립해요. 경성제대. 예. 그래서 경성제대는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일본이, 7개 제국대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동경대도 거기 이제 속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성제대예요. 7개 중에. 지금 서울대학교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대학로 아시죠? 여기가 이제 대학로 부근인데, 해화역 내리면 그 앞에 마르니아 공원이 있어요. 마르니아 공원. 서울대 위대 건물 있고. 거기가 이제 뭐냐면, 서울대학교 경성제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앞거리를 뭐라고 했냐면, 대학교가 있는 유일한 거리에 갖고 대학로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도 대학로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성제대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역사 교육을 볼게요. 보통 학교는 일본사 중심의 국사를 주당 2시간씩 배당했고요. 일본사의 중요 사실들을 가르치고 한국사의 대강만 이렇게 하도 하고, 아까 이제 말한 2개의 교재를 사용했죠. 예전에 심상소학교 국사와
심상소학교 보충교재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단일 교재를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주요 내용도 보면 대개 이제 외세의 침략을 강조하고 이걸 일본의 어떤 식민지 지배를 뭐냐면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 편성 내용도 보면 이제 일본사 중간중간에 한국사를 끼워 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사 중심으로 8개의 항목을 이제 쭉 정리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첫 장목에 뭐 박형건사를 두면, 그 다음에 진구 우항우, 신구항우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신라통일하면 그 비슷한 식의 뭐 덴지청왕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넘어가죠. 이건 여자 고등보통학교도 이제 포함되는데, 주로 이제 요때도 마찬가지로 역사 지를 통합해서 이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국사인 봉방역사. 요때 봉방역사는 뭐라고 했죠? 일본사라고 했죠. 세계사를 분류하고, 자, 역사 지대 앞에서 1학년 때, 1, 2학년 때 3시간, 3학년에서 5학년까지 2시간을 이렇게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사는 그 외국사 구분해서 국사는 국사는 일본사, 한국사를 함께 갈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사는 세계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계 있는 사적 대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도록 했다. 일본의 우수성과 한국사 간을 내면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에도 공부할 때 어떤 시간에 어떤 걸 뭘 배웠고 2시간 배웠고 이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와 뭘 통합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국사와 지리를 다시 통합했다. 일본사하고. 그리고 역사 안에 한국사와 일본사를 같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한국사 교육의 한계를 보면요. 일본사의 종속적 의미, 신민사관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의 대외 침략 미화시켰다. 신민사관은 그 한국사 자체에도 나와요. 뭐, 그 타율성론, 정체성론, 일성동조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사 할 때 좀 다뤄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경륜. 요거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요거 꼭 봐주세요. 자, 3차 조선경륜 몇 년에 만들었어, 이거? 1938년이야. 일제 거의 이제 중일전쟁이 넘어가면서 이제 만들어졌던 교육령이 3차 조선교육령인데, 자, 기본 방향은 뭐냐? 중일전쟁의 계기로 병창기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시동원을 위한 동원처제를 강화하고 그 한국 식민 교육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아예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일본인들로 바꾸는 거야. 일본을 바꾸면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게 뭐 협조하겠어요? 협조 못하죠. 물론 이제 강압하여서는 이제 뭐냐면 타율적으로 협조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소극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걸 노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이 일환을 했고요. 학제 특징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예전에 이원화된 학제라 했죠. 근데 이걸 일본인 학제로 맞췄어. 그래갖고 이제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대학교. 그래서 만약에 예문 속에 그 보통학교라는 말이 않고 고등보통학교가 안 나오고 한국인이 뭐 소학교, 중학교 다녔다? 그러면 이 시기는 이제 어느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 이후, 1938년 이후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어를 쇠의 과목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쇠의 과목은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2차 조선교육까지는 그래서 조선을 필수했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이제 막바지에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없앴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가 요때 이제 조선을 수의 과목으로 해갖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거대 이제 중학교에서는 없애고 중학교 선택 과목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초등학교 뭐야 아예 배우지 못하게 해요. 4차 조선교육령으로 넘어가야 배우지 못하게 해줘 더. 그래서 아예 학교에 쓰지 못하도록 했죠.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을 좀 볼게요. 자, 소학교는 5, 6학년 때 국사, 일본사를 2시간 배치시고, 일본의 기원, 국채의 종업성과 강조하고, 한국 식민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역사와 지리를 맨날 통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일본 국채의 특징과 존엄성을 이해하고, 한국 식민 정신을 함양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사와 외국사를 구분하고 일본사와 외국사 중에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아시아사를 연결시켜. 이건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뭘 내세웠어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죠. 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볼 건 없어요. 뭐 역사지리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역사지리 통합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차 조선교육 개정을 볼게요. 자, 3차 조선교육 개정은 몇 년에 있었죠? 1941년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한국신민 강화, 그리고 소학교를 멍치를 뭘로 바뀌냐면 국민학교 영예에서 국민학교 개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996년인가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예.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 국민학교, 저는 사당 국민학교로 나왔는데 한 2, 3년 전에 가보니까 사당 초등학교가 돼 있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국민학교 정도 세대면 거의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은 세대죠. 예. 자, 그 다음에 교과목을 국민과, 체험과, 예능과, 직업과, 오늘날은 교과 개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역사과는 어디에 속해요? 국민과.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역사과는 국민과에 속해서 일신 동인을 강조했다. 충량한 한국 시민을 자각시키는데 했다. 그래서 그 니은과 관련돼서 교과목 관련돼서 국민과, 체험과 이런 거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자, 4차 조선교육령 볼게요. 4차 조선교육령 볼 거 없어요, 그냥.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194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의 일제가 이제 패망할 직전이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국민학교는 유지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업연한 4년으로 이제 축소하고 수의 과목으로 남았던, 중학교에서 수의 과목 남았던 조선어 자체의 교육까지 빼버렸죠. 일본어 교육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교과통합, 직업교육. 이때 이제 직업교육이라는 건 말이 직업교육이지, 당시에는 교육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직업교육이라고 명목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거야.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군수공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들 이제 그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주변에 돌면서 이제 고초를 수집해갖고 갖다 팔고, 예, 전쟁 시기니까. 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어떤 그 일본의 국채의 본인을 인식하고 국민정신 함양하고 한국 시민을 자각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있는데 요거는 보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런 4차 교육과정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제가 생각에 1차, 2차, 3차 조선 개정까지는 좀 나올 수 있는데 4차 교육은 볼 건 없어요, 거의.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피시하면요. 308페이지 펴보세요. 아, 308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일제시대니까 잠깐만, 좀 맞는데? 제가 잘못 찾아서 적어놨네. 잠깐만요. 아, 368페이지인가요? 맞아. 368페이지요. 제가 잘못 적었어.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5번을 이제 볼게요. 자, 가와 나시기의 역사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요게 가와 나가 있는데 일단 가를 좀 볼게요. 이 가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교육과정인 줄 알았어. 근데 잘 보면 교육과정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역사교육의 목표는 국민정신 함양시키면서 국민으로서 사명감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있다. 이들을 위해서 역사 전개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그 다음에 문화적 어떤 그 진전을 강조하고 이들 주된 교육 내용을 선정했다. 외국사의 경우도 자국사를 연결시켜 자국의 역사 이해를 명확히 하고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하겠다. 그래야 동양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질서를 건설 매진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한다.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교육령이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뒤에죠. 동양의 안정을 확보시켜 신질서 건설 매입. 이거 뭐예요? 대동아 공유권이죠. 대동아 공유권을 내세울 때는 몇 차 교육과정이야? 3차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에서 자국사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사죠. 그러니까 일본사를 어디에 연결시킨다는 거야?
세계사, 외국사 연결시킨다는 이 외국사는 주로 어딜까요? 주로 동아시아사, 동양사, 중국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제 그 당시 침략하는 기간 동안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부분에 대동강 공업권 안에 있는,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거냐.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국난 국보의 정치인 자세를 강조하여 대외전쟁에서 살다는, 교재가, 그 중고등학교에 보급되었다. 이런 시동과 국보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쭉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신시대죠. 3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 3차 조선교육령과 3차 조선교육과정, 교육령이 아니라 과정이죠. 거의 비슷비슷해. 분위기가. 자, 거기 보면 이제 기획을 보면 가시기 때는 중학교에서 역사 지를 통합하여 가르쳐. 맞죠? 요거는 3차 조선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일제시대 때는 역사지를 거의 통합을 했어.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려면 그 다음에 지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가시기의 신교육구구운동의 심슨 인물들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신교육구구운동은 어디에서 살펴봤죠? 통감부 시기 때. 1900년대에요.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나시기 때 전제의 효율성을 수행하면서 역사교육 정책이 바뀌었다. 이건 3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나시기 때 중학교과서는 정치사 중에 통사적 내용을 구성했다. 자, 3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사 중심의 통사 내용 구성이에요. 그래서 2학년까지는 조선 정기, 3학년까지는 신학 이후의 역사를 다뤘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사 같은 걸 잘 안 다뤄. 왜 그러겠어요? 사회경제사 다루면 민중대 동양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다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박정희도 그런데 그 딸이었던 박근혜도 만든 교육과정 보면 정치사 중심이야. 그러다가 고등학교도 심지어 고등학교도 중간중간 뭐죠? 사회, 문화, 경제사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교육과정 바뀐다는 이유도 한국사만 그거예요. 이 맞지가 않거든 시대적으로. 자, 그래서 답이 기획과 니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조선교육령도 한번 낼 때가 됐어요. 이제 이게 몇 년에 했냐면 10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지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어디까지 했어? 네. 자, 국사교본을 이제 볼게요. 국사교본. 자, 해방 직후에 이제 진당학회에서 이제 발행한 교과서가 국사교본이야. 국사교본 편찬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일제 말에 국민까지 통합됐던 역사교과를 독립교과를 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국가 건설위에서는 그 국사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교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해방 직후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냐면, 그 예전에 일본 시대 때 만들었던 교과서 있죠. 이걸 그대로 이용했어. 다만 일본 애들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도 있죠. 뭐 한국 시민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거 삭제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교과서란 이름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군정이 그 위대를 받아가지고 그 진단학회에서 만들었던 교과서가 국사교본이죠. 예. 자, 국사교본의 특징은 해방 직후 최초로 발행된 역사교과서고요. 정치적 변화 위주로 이제 서술됐다. 그 내용이 빈약하고 본문만 구성돼 있고 지금처럼 심화나 뭐 급밖에 학습 자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한국에서 통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교과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역사의 근대적 모습을 서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고대사만 강조했다. 민족 정통의 어떤 고대사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잘 나갈 때가 뭐예요? 강개토대왕이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사 부분만 상당히 강조하고 이 고대사 부분이 거의 60%야. 예. 지금하고 좀 약간 다르죠.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민족의 입장이 역사 서술했지만 사화나 당쟁을 강조하고 역사 변화에서 외국의 역사를 되게 중시했다. 일제의 신민사학의 통치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진단학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일본 교수 밑에서 배웠어. 와세대나 뭐 도쿄대나 이런 데 가서 교토대나 가갖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배우면서 이걸 받아서 우리나라를 아주 일제의 역사, 일제가 원하는 역사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어떤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우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뭐예요? 물드는 거야. 이거는. 그러고 그 밑에 있는 또 제자들도 그렇게 물들고, 또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안화 당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주체적 발전, 자생적 근대화론, 이런 것들은 언제 등장하냐면, 나중에 19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반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거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수 요목기가 있죠. 교수 요목기. 자, 교수 요목기는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1946년에서 1947년까지 교수 요목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군정이 통치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교육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미군정이 원하는 교육 방법이 뭐예요? 그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 그 다음에 경제는 자본주의. 이런 것들 이식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교육을 체계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있잖아. 근데 군반이들 뭘 알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따로 못 만드니까 미국의 교육과정 하나를 뺏겨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거야. 이게 뭐냐면 교수 요목이야. 교수 요목. 그래서 이제 교수 요목을 제정해서 교육제도를 전비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 요목을 본떠서 만든 것이 사회생활과.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이름을 도입했다.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외워두시고, 그 사회생활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역사, 지리, 공민이 편제돼 있어. 그래서 역사, 지리는 알 테고, 공민은 뭐예요, 공민은? 예? 공민은 도덕이 아니라 일사, 오늘날. 일사인데, 요때부터 이제 역사, 지리, 일사가 전혀 다른 과목인데, 같이 이제 사회과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남색책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독 때도 잠깐 소개했는데, 그때 갈등 내용들, 그 이후 갈등 내용이 쭉 있어요. 그냥 역사과는 좀 불만이지. 왜 사회과 통합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거 갈등 이유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교수 요목기부터 지금까지 목적 뭐야? 최고의 목적. 민주시민교육이야.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왜? 미국과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그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제는 국민학교가 5학년, 6학년 때 이제 국사교육을 말하는 거야. 초보적인 국사 통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 중학교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외워두셔야죠. 1학년 때는 이제 세계사를 배우는데, 요때 동양사는 이웃나라 생활, 중국사, 일본사 이런 것들 배웠겠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서양사, 먼 나라 생활.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우리나라 생활. 4학년 때 이제 세계 인류 문화사, 그 다음에 우리 문화사. 그러니까 이웃나라 생활, 먼 나라 생활, 우리나라 생활은 외워주세요. 네. 그래서 동양사, 서양사, 국사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 그 다음에 발행체제를 좀 볼게요. 발행체제는 검정제인데 그냥 여러 교과서가 나왔다 보면 돼요. 이때까지는 검정제, 국정제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 확립되기 시작한 건 개념이 확립된 건 3차 조선교육과정 이전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검정하고 국정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한국사는 왕조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이야. 정치사 중심이고요. 그리고 국사 교본과 마찬가지로 고대사를 강조했다. 민족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민사관이 또 잔존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신민사에 계속 영향이 끼쳤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중국, 인도, 지중해 문명, 서구문명, 1, 2차 세계대전, 평화운동 같은 중요 주제들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어 밑에 그 주제의 설문식을 제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 해결을 모색했는데, 이건 미국의 진보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세교육 운동의 중심으로 교수학 방법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에도 그런 잔존이 남아요.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 좀 읽다 보면, 한 단원이 이렇게 한 달에 끝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하사표 쳐놓고, 프랑스 대응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물어보잖아. 보셨죠?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했던 거야. 근데 요것도 요번에 예문에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왔어. 예문에.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안 나왔지만 그 예문에 나왔어요. 그 예문에 있는 것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음에 또 나와.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이제 몇 페이지를 푸시냐면요. 아까 그 국사교본 안 봤죠? 368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3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국사 교본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죠. 강복 이후에 진단학회에서 집필했고 군정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국사 교과서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일제시대 총독부가 한국인에게 한국의 사명을 지각시키기 위해서, 지각이라는 말보다 자각이라는 말로 고쳐주세요. 예, 못하고, 자각시키기 위해서 보급한 교과서다. 일제시대 때 한국사 교과서는 딱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했죠. 뭐냐면, 심상 소학교 보충 교재가 있어.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야? 그냥 일본사 한국사가 학본이야. 예. 자, 그럼 대한제국식 때 사립학교 교과서가 있고 일반인 교양 도서로서 널리 익힌 책이다. 대표적인 책이 윤연필독, 동국사작 이런 책 그거고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중국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탈피하고자 저수한 책으로 조선 중기 후 서당에서 널리 사용했다. 박세문가 저술한 동문 선습을 말하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이번 문제는 이제 08년도에 나왔던 건데 오리엔탈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리엔탈리즘하고 이제 구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련성 원리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교육과정 시기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이웃나라 생활, 그 다음에 먼 나라 생활로 지칭했던 교육과정 시기를 쓰시오. 다를 보면 동양사하고 서양사죠. 그래서 동양사가 뭐가 되겠어요? 이웃나라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먼 나라 생활이 뭐가 되면 서양사가 되겠죠. 요거 그대로 나왔죠. 사회생활과 함께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가 어딨냐면 23번 문제 잠깐 보세요. 23번 문제는 08년도 기출문제 그대로 약간 예문을 바꿔서 문제 낸 거야. 예. 그래서 기출만 잘 정리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자, 거기 보면 다음 어느 시기에 실시한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이 편제이다. 기역의 교과의 명칭을 쓰고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과목을 쓰시오. 자, 교수 요목 시기에는 기역을 도입했다. 자, 기역은 뭘 도입할까요? 사회생활과를 도입했죠. 사회생활과에서 항상 강조된 게 뭐예요? 민주시민의 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거. 자, 1학년 때는 뭘 배운다고 했죠? 이웃나라 생활.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먼 나라 생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여기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 그 다음에 또 잠깐 보시면, 자, 여기에서 미국의 아동중심 교육 이론의 통합의 원리에 따라 역사, 지리, 공민을 종합 형성했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과에 형성된 과목을 3가지 쓰시오. 역사, 지리, 공민 이렇게 쓰셔야 돼. 만약 일사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할까요? 윤리? 틀리죠? 예. 공민이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공민. 그 다음에 주요 요목으로 물음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설문식 교수를 강조했다. 아까 얘기했죠?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각 단원 밑에 주제에 설문식을 작성했다고 했죠? 요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데 문제를 이제 보죠. 자, 교육과정은 1차 조선교육과정부터 해서 7차 조선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개정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최근에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봐야 되는데, 다른 과는 다 15년 개정 과정 나왔거든요. 근데 역사과는 예의적으로 안 나왔어. 재작년에도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어.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이게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고 한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과정도 내가 이제 뒤에 살펴볼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나올 뻔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예. 근데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약간.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많이 나오냐? 1차부터 해서 7차 교육과정. 그걸 이제 기출 중심으로 보는데, 요게 다 볼 거예요.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어디에 정리했냐면, 그 뒤에 도표가 있어요. 도표. 교육과정 도표. 네. 뒤에 쭉쭉 보시면, 어딨냐면, 맨 끝에, 그러니까 이제 동학사에서 이제 뭐냐면 편찬한 제본한 책에서는 그 뒤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제가 그 8.0 교재에다가는 거기 밑에다가 교육과정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으신 분들은 그 8.0 교재에 가보면 1편 있어요. 1편 거기에 다운받아 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첨부해 놓을게요. 교육과정 표는. 자, 그러면 거기 표를 볼게요.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안개에 두고 가셔도 2점짜리 문제는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예.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교수 용목기에서 쭉 정리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요거 표 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서 또 본문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수 용목기 아까쯤 했죠? 여기 좀 넘어가고 1차 교육과정을 넘어갔는데 1차 교육과정에서는 좀 눈여볼 게 이제 이때는 이승만 정부시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 진보주의. 그때 강조되는 게 뭐야? 반공이에요, 반공. 그 다음에 여기 역사경제 편제에서 보면 사회생활 과목에서 1학년 때 우리나라 역사, 2, 3학년 때 세계 역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사회생활과가 오늘날 사회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국산 그 필수 과목하고 세계사 선택 과목을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가 교육과정을 볼게요. 요거는 전반부와 후반부 나누는데, 전반부에는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과목 있고, 정부 이념과 정책이 많이 반영됐다. 정부 이념과 정책의 반영 같은 게 이제 요때는 어떤 시기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죠.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근대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반공, 이런 것들을 강조했겠죠. 그래서 사회생활과를 사회과, 지리를 사회원, 역사를 사회투, 일반 사회 쓰이나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미 사회생활과가 1차 때 교육까지 변경됐죠. 근데 이제 여기 중학교 때는 여기 2차 조선교육 때 또 사회생활과 변경. 앞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고요. 그리고 요거 좀 눈여볼 게 명칭이 좀 이상하죠. 사회원을 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사회투라고 하고, 일반 사회는 사회쓰리라고 하고. 우리는 뭐만 외워두면 되겠어요? 사회투만 외워두면 되겠죠. 역사니까. 자, 그 다음 고등학교 보죠. 편제를 보면 사회과 안에 국사, 세계사가 포함됐고, 국사는 공통 필수고, 세계사 선택 필수로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단위 표시가 돼 있다. 우리가 보통 1단위, 2단위, 3단위 하잖아요. 요 단위 표시가 2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반부터. 단위는 1년에 배워야 할 시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단위 표시를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국산 6단위, 세계산 6단위. 그 6단위를 배운다는 것은 한 학기 때 몇 단위씩 공부한다는 거야, 보통. 3단위씩 나눠 끊어갖고 배운다는 거죠. 이거 좀 특이한 게 세계사가 6단위예요. 상당히 많이 비중을 이제 뒀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역사 내용의 구성 보면 국사에서 이제 용어와 학설사의 차이를 통일시키고요. 그래서 점점 근현대사 비중을 높이고, 한국사 연구 성과가 반영된다. 대표적인 게 내재적 발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 비교사적 관점을 서술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국사 세계사를 통합 한 단어를 선서하고 동양 서양서를 통합했다.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게 있고요. 자, 2차 조선교육과정 후반기 때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역사교육 체제가 강화돼 특히 이제 국사교육 방침에 내세워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돼.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이제 3차 조선교육과정 때 뭐가 된 거죠? 국사과가 독립된 거야. 그래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명칭 외워두시고, 중학교 사회투에서 그 뭐냐면 국사와 세계 단원이 분리됐고요. 예전에 역사인데 이게 이제 사회와 세계사와 국사가 이제 단원이 분리되면서 이제 나가죠. 그러면서 국사는 이제 나중에 3차 교육과정 때 뭐예요? 독립교과가 되고, 사회과는 세계사는 어디로 편입된 거죠? 사회로 편입돼 버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내용 구성해 보면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부터 서술됐어요. 그래서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구석기, 청동기 시대를 따로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구석기는 없었어. 어디에서 충동해요? 신석기. 그거 신석기와 청동기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건 이런 방식은 뭐냐면 일본 애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야. 일본 애들은 구석기 시대가 예전에 없었거든. 지금 이제 발견됐지만 예전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있으면 되겠어,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다 신석기야. 일본과 같이 말하자면 청동기 같이 실시했어. 이걸 이제 일본의 역사는 금석 번영식이라고 해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근데 6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금석기가 있었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따로 있었다 하면서 이때 이제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개념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제 신석기와 청동기가 하나 붙고 구석기가 없었던 시대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이거는 학계의 이제 연구 성과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사 부분의 정부시체 교과서를 서술했다. 조국의 근대화, 반공,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좀 약간 눈여봐서, 이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뭐냐? 이제 거의 이때는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유신 독재 체제를 이제 준비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 개헌이 있었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다음 국민교육 현장이 반포되고 이 시기에 그래서 이때 강조된 것이 국적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3차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3차 교육 과정.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여기가. 자, 3차 교육, 조선교육 과정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했고요. 국민현장 이념이 반영돼 있죠. 그래서 국정 있는 교육, 아까 이제 2차 조선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후반에 있던 것들이 반영됐고 국사학과가 독립됐어. 여기에서는 교과로서 독립된 거야. 교과. 그 다음에 국사가 필수다 하면서 독립교과가 전환되고 역사교육과가 이원화됐죠. 역사교육과 이원화하는 건 뭐냐? 국사과에 국사교육을 하고 세계사는 뭐야? 사회과 포함되죠. 그래서 이게 3차 교육과정에서 몇 차 교육과정 갔어? 이혼하는. 5차 교육과정 갔죠. 그러다가 6차 때 넘어가서 사회과 다 이혼화돼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이 악화돼서 선택 과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영역 및 내용 구성 보면, 역사 내용 및 구성을 보면, 국수주의 성격이 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일반사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주제 중심, 그 다음에 고대와 근대가 이제 시대 구분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대 구분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에서는 아시아 역사를 강조했다. 요거는 뭐와 좀 비슷하죠? 3차 조선교육과 강조하죠. 비슷하죠? 거기에도 이제 아시아사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교과서를 볼게요. 예전에는 3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국정과 검정이 번행돼서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체계화시켜서 정기가 후기 나올 때 정기 때는 국정교과 사용했고 세계사는 검정이지만 실제 국정이야. 왜냐하면 한용교육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극복이나 독복용 출간을 하죠. 시험과 극복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그 당시 유신시대다 보니까 유신시대의 명목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잖아요. 예, 그러면 독재를 정당화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적 위기에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사례를 모아놓은 사례집이야. 그래서 이 책을 따로 만든 것이 시정과 극복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나 울진문덕이나 이런 것도 있죠. 외조가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독복용이라는 건 뭐냐?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생기냐면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시험과 극복이라는 국사 교과서를 흡수시켰어. 이 독복용을. 그러다 보니까 책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죠. 그래서 4차 조선교육, 4차 계속 조선교육인데 4차 교육과정부터는 상권과 하권으로 이렇게 분리돼 나가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과 검정이 좀 약간 뭐냐면 말이 좀 그러니까 1종과 2종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정과 검정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서요. 자, 4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4차 교육과정. 자, 4차 교육과정은 어느 시기를 얘기하죠?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1981년부터 해서 87년 어느 시대요? 전두환 때 시대죠. 그래서 전두환 때 시대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야. 전혀 인간적이도 아닌데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 좀 아이러니한데, 예. 그래서 물고문하고, 그래서 물고문한 다음에 이제 담배 같이 피면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예. 하여튼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었다. 그 다음에 역사과 이원적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역사교과 편제를 볼게요. 그래서 교과 통합성이 반영돼서 한 학년에 두 영역이 같이 이루어져. 그래서 사회일의 지리일사, 세계사 지리, 일사, 세계사. 그러니까 6차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파이형 교육과정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융합형이.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한원했다. 그렇지만 거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원했지만
시수가 적어서 참 불만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사 내용 구성해 보면 중학교에는 이제 시대 중심의 통사적 내용, 민족 순환과 투쟁사를 봉합하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사회문화사 중심으로 하죠. 예. 그 다음 시대 구분을 시도했는데 이때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사를 두 개 단어로 분리해서 강화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후기에서 개항까지 그리고 개항에서 해방까지 두 개 단위로 분리해서 강화했고 시대 구분은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라는 구분 있죠? 예전에는 주로 왕조식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뒤에 그 3차 교육과정 때 고대니 뭐 근대 하다가 완전히 이제 시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세계사에서는 아시아사가 강조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사가 강조되면서 유럽사보다 먼저 서술됐고,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과정 있죠. 자생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강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기타사 역사가 되게 강조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남아시아, 남아시아사가 보강이 됐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가 일부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국사와 세계사 관련성과 중고등학교 세계사 연계성이 이제 강조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교과서 이제 반행 체제에서는 중학교 1종, 고등학교 국사 1종, 세계사 2종. 예, 그래서 검정과 그다음에 국정 체제가 이제 뭐냐면 계속 유지가 됐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과 극복이 두꺼워지니까 집어넣으면서 이게 두꺼워졌죠. 그래서 국사를 상하군으로 이렇게 분체를 해. 예, 그래서 이게 4차나 5차, 6차까지 분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책 책 가지고 배웠거든요. 상권 이렇게 학원. 근데 이 책이 그 종이집이 별로 안 좋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마분지로 구성돼 지금. 근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예, 내용이 풍부하고. 제가 6차 교육과정을 좀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그때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 예. 근데 지금 책은 상당히 컬러풀하죠. 질도 되게 좋고. 근데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땐 6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육과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이렇게 보고요. 4차 교육과정에서는 요게 이제 시대적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파란 책이 나왔는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어요. 이게 1982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제약사학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국사교과서 서술의 신민사학 잔재의 비판 어떤 배경이 됐다. 일본이 그 당시 어떻게 있었냐면, 일본의 문부성이 있죠.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익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교과서를 문부성에서, 통과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거에 자극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일본 교과서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이 많은데, 이거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세히 얘기할 때.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에 뭐가 확산됐대? 이번에 1987년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1987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역사 이데올기 평행성을 비판해. 그래서 이제 역사가 너무 지배층의 역사였다. 민중들의 어떤 투쟁의 역사를 소외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5차 교육과정에 또 반영되죠. 그런데 민중사관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 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국사교과서 내용 정제의 중고안은 뒤에 얘기했지만, 이거 예전에 기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5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호일라, 그 다음에 역사과 이원화 체제가 유지되고요. 이때는 볼 거는 없어요. 5차 교육과정은 어느 때냐면, 1988년에 1991년. 그러니까, 누구 때요? 노태우 때야. 물태우라고 했던 예전에. 그래서 4차 교육과정 큰 틀에서 유지했다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그래서 종전에 2, 3학년 중학교에서 세계사 1, 2학년 변경했고, 그 다음에 역사 내용 구성에서 예전에 이제 그 비판이 있었죠. 평학대 이데올기다 해가지고 그걸 수용해서 민중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강조했고, 내재적 발전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학교는 단원을 왕조별로 구분했고요. 고등학교 좀 눈여겨볼게면 이행 단원을 뒀다. 가도기, 전환기 같은 것들. 그래서 제 역사교회 때 전환기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사이대 중세 이전, 사이에는 르네상스 시대 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고대, 중세는 문화권 학습, 근현대는 주제 중심.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리산의 발견 이전까지는 문화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상호 교류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죠. 근데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는 서양 중심의 역사가 전개된 거야. 그래서 서양의 어떤 흐름에 따라 뭐냐면 다른 역사가 같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성립되면서 세계사 성격의 학습 방법이 도입되고 단원이 형성되고요. 그다음 동서양의 이분법과 중국 시대의 어떤 중심의 시대사를 구분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이미 3차, 4차 쭉 보여요. 중국이나 뭐 서양의 역사를 축소하고 기타사 중심으로 강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차 교육과정을 좀 볼게요. 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내세워서 요때 이제 국사과 폐지되면서 사회과로 통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말까지 이제 얘기했냐면, 역사를 왜 배우냐? 차라리 역사를 안 가고 국사를 없애버리고 일사에 통합해서 가르치자는. 그래서 심지어 그 시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안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거야. 이거 그럼 국사를 왜 국사를 안 배우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발 물러나가지고 이 당시 어떻게 이제 타협을 받냐면 그 중학교에서는 기준으로 볼 때 과목 있죠. 과목에서 역사 과목을 일사로 통합을 시켜요. 대신에 책은 뭐죠? 따로 만들어. 그래서 시수도 따로 하고. 그 역사 과목하고 일사 과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역사 그다음 일사 지리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따로 만들어갖고 해요. 그래서 같은 사회라는 과목에서 시험을 보지만 역사는 10문제, 뭐 일사 지리는 10문제 이런 식으로 20문제 통합을 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7차 교육까지 했다가 개정 때 없앴죠, 그냥. 그래서 다시 과목으로 독립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공통사회가 뭐야 이렇게 했지만 우리 때는 이게 우리 때 이게 배웠나? 우리 때 배웠네 이게 5차 6차인가? 6차 그 다음에 하여튼 고등학교 때 공통사회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었고 사회과 통합을 또 강조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러니까 6차 때와 7차 때는 거의 융합형, 통합형이야. 그러다가 이제 있고 역사교육의 구성을 볼 때 거기에 이제 학교별 계열화를 강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갖고 계열화라는 건 이제 그 뭐냐면 역사교육 안에서 차이를 두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고등학교 배운 내용을 차이를 뒀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고중세사는 문화권 학습, 근현대사는 주제중 세계사 교육을 말하고요. 도입당원이 폐지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볼게요. 7차 교육과정은 국사 2시간, 중학교 때 2학년 때 1시간, 3학년 때 2시간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시수가 분형이 깨졌죠. 예, 시수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제 쭉 넘어서 이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는 2학년 때는 고려까지, 3학년 때는 뭐 조선 이후로 이렇게 배정을 뱉고 이런 등등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전 교육까지 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포만 잡송 뭐냐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체적인 개요들을 이제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설명할 부분은 뭐냐 하면 요 교재에서 설명할 부분은 뭐냐면 어디 간 거야? 표노트가 넘어갔네. 예.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4차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을 제가 이제 한번 꼽아봤어요. 왜냐면 여기가 기출에 좀 많이 나왔어요. 교수 요목기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자, 3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됐죠? 특징이. 그리고 이제 역사교육과 이제 현재 이제 특징을 보면, 국사교육이 강화되면서 국사과가 독립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립교육과가 전환되고, 역사교육의 이원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국사과 안에 국사교육과와 사회과 안에 세계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5차 때까지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됐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 발행 체계에서는 전기 때는 국정교과서, 그 다음에
검정, 세계사는 검정인데 실제로 세계사는 한 종류의 방이기 때문에 거의 국정화됐고요. 그래서 요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역사관이 고정되고 단인한 역사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국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학계에서 여러 가지 위견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 위견과 관련된 내용을 그 동양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때 똑같은 내용이야. 국사교과서 나오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서로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동양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런 이제 논의 과정들이 있어요. 예,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과 극복이라는 중고등학교 독복용 국사교과서가 이제 간행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10월 유신을 정당한 성명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시험과 극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험과 극복을 당하죠. 국내주의 이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이 예전에 있는 것들 이제 찾아서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뭐냐면 10월 유신의 정당화 부분을 강조시켰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정치 권력 강화와 체제 유지 수단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교과서 내용 어디에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7차 교과까지 교과서 내용이 다 있어. 그래서 저도 저 시험 문제 낼 때 여기는 자주 찾아갖고 내거든요. 예문을. 자, 후기를 이제 보면 이게 1978년이에요. 개정이. 이게 3차 교육과정 안에서 내용이죠. 자, 국정, 검정, 인정을 1종, 2종 이렇게 있고 1종은 이제 전문 연구기관이 발행한 발행하고 연구 개발 도서다. 이렇게 이제 포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왜 실제로 별 차이가 없냐면 1종 도서라는 것도 편찬과 발행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국가나 국가기관이 갖고 있어. 특히 국가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말은 독립기관이지만 실제 정부기관이야. 왜냐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 교과서 발행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구 개발형 도서라고 포방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1종, 2종이다 불렸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7차 교육과정 가면서 다시 이름을 뭘로 바꿔요? 국정, 검정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복용 국사교구제인 시험과 극복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이제 국사교과서 흡수되면서 교과서 분량이 증대돼서 나중에 4차 교육과정 때 이제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내용도 민족문화, 민족 정통점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민족사관을 확립하는데 강조했는데 이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국수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때 내걸었던 게 뭐냐 국적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민족 중흥의 역사를 강조했죠. 전혀 민족 중흥의 역사가 아닌 그 사람이 그걸 되게 강조해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차 교육과정 볼게요. 자, 4차 교육과정은 이제 전두환 때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중심적 교육과정을 포함을 했고요.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교육과정 다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종전에 1, 2, 3차에 포함했던 거 있죠? 이런 걸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지식의 학문성과 유용성을 또 강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원체제 유지를 계속했고 국사과와 세계사 속에 사회과 속의 세계사 교육을 했고 통합성의 일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한 학년에 두 영역 내에 같은 단어를 다뤄. 그래서 사회과 1의 지리와 일반 사회를 같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회 2의 세계사 지리를 같이 다루고 사회 3의 일반 사회와 세계사 영역을 같이 다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5차, 6차까지 하면서 사회과 통합을 방향이 되고 파이어 유형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에서 일사지, 지역사 이런 파이어 유형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도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을 해갖고 그때 이제 인문계가 4단위, 자연계 2단위 이게 적은 시간 배정해서 이제 세계사 교육을
잔존인데 인문계 4단이면 한 학기 때 보통 몇 시간 배운다는 거예요? 2시간 배운다는 거죠?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누니까 자연계는 1시간 배운다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좋죠. 이렇게 했으면 티오가 진짜 많이 나왔을 텐데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세계사를 이제 거의 필수로 했다는 게 좀 찡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반행체계는 중학교 1종 실제 국정이죠. 고등학교 국서는 1종. 근데 세계사는 2종에서 검정국어서 한원을 냈다. 이게 3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검정국어서는 아니죠, 이게. 한 종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여러 종이 이제 발행돼갖고, 뭐냐면, 했다. 그때 이제 그 검정국어서가 5종이 있어요. 세계사 교과서가. 지금 몇 종이에요? 몇 개를 발행하죠? 4개를 발행하죠? 세계사. 동아시아는 2개 업체였다가, 요번에 보니까 3개 업체 늘어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내용 보면 아까 이제 상하권은 분책했죠? 상권은 우리 역사부터 해서 조선전기, 하권은 조선후기에서 현재 이렇게 해갖고 했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반영되기 시작하냐면 자생적 근대화론이 반영돼. 자생적 근대화론이. 그래서 이제 그 자생적 근대화론이 반영돼서 근대사 시점을 이제 예전에 강화도 조약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18세기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조선후기 때의 내재적 발전론의 사회경제적 발전사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때부터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함께 어떤 연구 성과가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이게 이런 논리가 이제 60, 70년대부터 이제 논의가 됐다가 교과서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시대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을 구성했고 19세기 이후에 현재까지의 민족 순환사 투쟁사를 봉했고요. 고등학교는 사회문화사 중심.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눈에 시대 구분을 시도했다고 했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예전 일부분만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 그리고 근대사 교육을 강조하면서 조선 후기를 개항까지 한 단을 놓고 개항의 해방까지 2개 단을 분리해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세부적인 교과서 내용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계사 교육은 아시아사를 강조했다. 아까처럼 말했죠 뭐예요? 유럽사를 먼저 서술했고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과정과 자생적 노력을 강조했는데 특히 중국사 같은 경우에 명청시대, 근데 일본사는 어딜까요? 에도시대 이런 데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사, 중국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포방했다. 그리고 국사 세계사 관련성과 중고등학교 세계사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국사교과서 논제를 볼게요. 요거 별표 하나 정도는 쳐주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 관련돼 갖고 예전 기출에 한두 번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982년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마련한 것이 뭐냐면 그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한 준거안이야. 그래서 이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한 준거안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1986년에 그 국사학계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교과서에 다룰 내용들이 너무 혼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을 이제 마련했는데 거기는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역사교육 4개 항목을 거쳐갖고 국사 용어의 통일, 한자음 포기 원칙, 다른 학설 또는 2가지 학설이 있을 때 내용 취급, 그 다음에 역사지명 포기 이런 것들 내용 서술의 원칙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준거안을 마련했고 이런 것들이 몇 차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그 다음에 5차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 당시 민주화 시기였죠. 네, 그 민주화 분위기가 이제 학살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대학 사학자들이나 민주사학자들이 교과서를 분석하고 나서 이게 너무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사교과서가 정권의 어떤 이데올로기 정당하고 대변했다. 특히 반공사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크게 이제 근현대사와 정근대사를 나눠갖고 이제 보면요. 근현대사 비판 초점은 뭐냐 하면 한마디 일제 통치기까지 서구식 근대화론 입장에서 민족운동을 평가했다는 거야. 이걸 이제 주로 보고 일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있죠. 이런 것들 저평가했다. 배제하거나 보조적으로 서술하고. 그러니까 주 부유주의 운동 있죠. 이런 것들 강조하고 민중들이 익혔던 농민이나 노동운동은 배제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축소해서 서술했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주의 운동. 예.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다루지 않았다 해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저도 그 전두환 때하고 노태우 때 공부했던 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여운형이라는 이름도 잘 몰라요. 몰랐고,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주의 단체도 언급되지 않았어. 다만 김일성을 때려잡자 김일성, 빨갱이 정도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대학교 나와갖고 이제 인고 공부할 때 접한 것 같아. 예, 상당히 늦게. 근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다 다루고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금기시했어요, 이걸요. 예. 그 다음에 해방부터 현대까지는 정권 정당의 옹호와 홍보, 반공의 대독이 이걸 강조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전에 나온 이제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시면 금방 알 거야. 상당수 누굴 강조해? 박정희 강조하잖아. 박정희 근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죠. 정근대에서 이제 보면요, 너무 지배층 위주의 역사 서술이고 밀려난 사회경제적 구조 인식 부탁하고 민주의식의 성장 및 입장을 무시했다. 예. 그래갖고 이런 지배층 위주의 어떤 그것을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밀란의 원인을 단순히 탕강오리의 어떤 부정부패로만 돌렸어.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때 이제 밀란이 나가잖아. 그럼 밀란의 원인이 뭐예요? 삼장의 밀란. 근본적인 뭐죠? 지주노제, 신분제. 이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을 보면요, 역사 교육의 이데올기적 평행성을 벗어나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고, 민족사에 대한 관점과 근현대 새로운 인식, 특히 사회주의 역사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정치사회의 사회사와 생활사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면, 그 뒤에 나온 이제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5차, 6차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뺐어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표만 정리해 좀 해두시면 되고, 7차 교육과정 볼게요. 7차 교육과정. 자, 여기에서 7차 교육과정은, 우리가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요.